반갑습니다. 이성덕입니다. 예, 제가 부산에서 대구까지 와서 이렇게 오임을 하게 됐네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저희 남편이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뭐 남편이 시작한다고 해서 또 제가 이 사업을 따라하고 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되게 좀 많이 어려워하는 성격이라 친구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남편이 아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아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정말 제가 뭐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제품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 하고 상관없이 저는 정말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님께서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홈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사업이 저한테 조금 젖어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한번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시스템 강의였습니다. 시스템 강의에서 소득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화장품 가게를. 근데 그 가게를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 가게에서 한 3, 400 정도의 소득이 나오니까 한 가게 2개 정도를 하게 되면은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2호점, 3호점을 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늘 이렇게 좀 유심히 이렇게 가게를 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메의 어떤 그 시스템 강의에서 소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은 뭐 저도 가게 한 2개 정도 하면 벌 수 있지 않는 소득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소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버는 어떤 일반적인 소득과는 조금 1차 소득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지금 자영업을 하면서 버는 이 소득과 실제로 아메이 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냐가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소득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로봇 기어사기의 사분면을 우리가 오임을 하면 굉장히 많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사분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메 사업 하기 전에 이 로봇 기어사기의 부자빠 가난아빠 책을 읽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기 전에 이제 은행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은행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 로봇 기어사기의 사분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왼쪽 분면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영업의 문을 열면 소득이 나오고 문을 닫으면 소득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은행을 다닐 때도 제가 직장을 나가면 돈이 나오고 직장을 안 나면 돈이 안 나오는 이게 노동소득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소득이 되는 제가 이제 똑같은 월천이지만 이 소득이 어떻게 다른지가 제가 이제 이 로봇 기어사기 사분면을 보면서 알게 됐고 아메이 사업이 이쪽 분면에 있는 소득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소득이 되는 이제 이 구간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생의 후반부 사실은 우리가 뭐 40대, 뭐 30대, 50대는 얼마든지 뭐 뭘 하든지 사실은 크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득이 끊기는 이 시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도 굉장히 이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소득이 결국은 이쪽 분면에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선택하게 됐고,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사분면을 보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실제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업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노후에 뭘 준비해야지 소득이 하나도 없는 이 시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자녀 결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오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노인의 어떤 그 뭐 자살률이냐, 노인의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위에 링크하고 있다고들 이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정말 100세 시대고 지금 120세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소득이 없는 이 구간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지금 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얘기하면 엄마 나는 뭐 연금도 들고 있는데 뭐 국민연금도 있는데 뭐 집 뭐 안 되면 뭐 집 뭐 어떻게 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55세 이후에 최저 생활비가 월 200이라고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안 하고 200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년이면 2,400, 50년이면 12억이죠. 우리가 50세, 60세까지 일하고 100세, 120세까지 산다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 안 된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가 물가가 10년 후에 뭐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25년 전에 짜장면 값이 지금 한 5,000원, 7,000원 하는데 그때 500원 정도 했다고. 이제 제가 매일경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활비 200이 앞으로 내가 살 70, 80, 90에도 이 200이 200이냐는 거죠. 어쩌면 그때는 우리가 1,000만 원이 있어야 될지 2,000만 원이 있어야 될지 어떻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금액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이 노후가 과연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른쪽 분면, 아까 우리가 이게 보셨다시피 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60세 이후, 70세 이후, 80세 이후에 소득이 없을 때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내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노인들이 2%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나머지는 지인층한테 의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정부기관에 의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이에도 계속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과연 있냐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 앞장 장표를 보시면 이 왼쪽 분면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95%거든요. 실제로 내가 일을 해야만 소득이 나오는 직장, 우리 신랑이 뭐 삼성을 다녀, 현대를 다녀 하더라도 일을 해야만 소득이 나오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안 나오죠. 근데 왼쪽 보면은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이 자산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나오는 이 구간이 결국은 뭐냐면 이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오른쪽 분면에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재테크, 주식, 요즘에 코인도 많이 하고 부동산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을 뿐더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아메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투자되는 게 뭐냐면 생필품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생필품을 마트를 바꾸는 그 자체가, 생필품을 쓰는 자체가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 투자가 뭡니까? 결국은 오른쪽 분면에 우리가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뭐 제가 가게를 할 때도 정말 한 1억 가까이 들여서 화장품 가게를 했는데 결국 제가 문을 닫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마트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됐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급변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영원하다는 거를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이 급변한 세상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어떤 우리가 대안이 있다는 그런 많은 서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노후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추가소득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지금의 추가소득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노후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정말 그런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메이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메이는 돈도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스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증할 때 첫 번째 검증해야 되는 게 회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회사.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제품. 세 번째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게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죠. 첫 번째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에이본이나 그 다음에 또 무슨 회사였죠? 메리케이. 에이본이나 메리케이 같은 회사가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에이본 같은 경우는 100년의 이상의 이제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인데 결국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10년 동안 적자가 나는 바람에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정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래 오른쪽 분면의 일이고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이본이나 메리케이를 했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월 1,000만을 버는 소득이 됐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 영업이 안 난다는 이유로 만일에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뤄놓은 이 10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 있다는 거는 서점에 가면 엄청난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실제로 비전을 얘기하고 미국의 백만장자의 20%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왔다 할 정도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유리구슬이 있고 큐빅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이 화려한 것만 보고 실제로 이제 이것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못 가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돈이 먼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이 마케팅을 이 제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냐. 이게 연금이 되고 상속이 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되고 내 아이한테 상속이 자자손손 돼야 되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가 월급도 많이 주지만 삼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아주 작은 회사에 들어갈래? 아니면 삼성에 들어갈래? 월급이 작아도 삼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자산소득이잖아요. 연금이 되고 상속이 되는 일이잖아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를 보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아메이의 비전해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는 뭐 하는 회사야? 아메이는 뭐 하는 일이야? Helping People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도우는 일.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이다. 우리가 아메이를 전하게 되면 물건 파는 일이잖아. 사람을 어떻게 하는 일이잖아. 그거는 밖에서 보는 거. 그래서 아메이를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보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helping people,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업은 사람을 도우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 구조도 보면 이 수익 구조가 내 파트너가 2, 300 정도의 소득을 벌어야 제가 도와준 로열티로 우리가 6%,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먼저 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소득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메 사업은 내가 먼저 돈이 되고 내 파트너가 돈을 벌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아메 이제 회사를 보시면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이제 그 아메 회사의 전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아메는 1959년도에 지금 반세기가 훨씬 넘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속일 수 있다고, 작은 사람들을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는 거의 80년에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 비전이 이 아메의 이념이.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취임해서 스티브 밴 앤델 회장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스티브 밴 앤델 회장,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인 제이 밴 앤델 회장까지 최초로, 미국 최초로 이 상공회의소 의장을 거친. 그래서 아메이가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회사를 가지고 정말 이 회사를 어떤 배경으로 해서 제 인생을 바꾸려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우고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이는 100개 국가에 나와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용평가 지수 5의1이라는 신용평가 지수를 받고 있죠. 그래서 D&B라는 회사는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회사를 평가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D&B 자회사로는 뭐 무디스나 기타 여러 14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디스가 분사를 했지만 우리 무디스는 잘 알고 있죠. 국가와 은행을 평가하는. 그래서 IMF 때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무디스가 국가 신용평가 지수를 내리는 바람에 저희가 엄청난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스스를 풀은 무디스의 모 회사가 D&B거든요. 전 세계 6천만 개 이상의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아메를 5의1,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우리가 회사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제품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이제 뉴트라이트,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자, 세계 판매 1위라는 거는 뭐냐면 단지 판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로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어떤 윤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이 순위를 매기는 세계 판매 1위. 그래서 사실은 세계 판매 1위가 아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계 판매 1위면 그래 뭐 세계 판매 1위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줄 때 우리 애가 우리 반에서 1등이에요. 성적이. 그럼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1등이에요. 그럼 엄청나죠. 근데 우리 애가 제가 부산에서 왔으니까 부산에서 정말 1등을 해요. 그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1등을 하면 완전히 대단한 어떤 진짜 끝난 게임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1등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한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판매 1위가 라는 거는 엄청난 어떤 그 안에 그런 거를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씨앗, 베스트 오브 네이처, 씨앗부터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100년 전의 씨앗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씨앗 전쟁이 일어난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씨앗이 사실 우리 땡초도 우리나라 토종 씨앗이 거의 없다거든요. 예, 청양고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몬산토로 이미 다 이렇게 다 팔려나가서, 그러면 뭐 그 씨 심어서 또 다시 씨를 받아서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씨를 받아서 심으면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왜냐하면 계속 씨앗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씨앗 전쟁이 시작된다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이 이렇게
어떤 그 유전자가 조작이 돼서 나온 씨앗들이 거의 99%. 그래서 콩도 마찬가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두유, 두부 이런 콩들이 실제로 몸에 좋다고 두부를 먹지만 이 두부가 어떤 콩에서 났느냐. 그래서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제품. 그래서 여기에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땅부터, 씨앗부터, 아메는 시드뱅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드는 그 공장까지.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완라인 시스템으로 실제로 만드는 회사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아메이가 유일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핫한 우리가 이제 바이크 라이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미국의 펠로톤이라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어떤 거의 유사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이크의 라이드의 가격이 한 300에서 500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시는 분들이 이번에 우리 내셔널 컨벤션에도 어떤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113kg 정도 되셨던 분인데 실제로 몸무게를 50kg 감량을 하셔가지고 63kg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자골신경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살이 많이 이렇게 찌셨던 분인데 이 라이드를 타셔가지고 50kg 감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 허리가 좋아지는, 저도 허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게 되면 허리 아픈 것들이 굉장히 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요즘 애들은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제 좀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홈트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리플렉스 1699가 나왔는데요. 저희 팀에 이제 리플렉스 1699를 시너스트레스 가장 전달을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S라이브에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 정말 리플렉스는 안 써야 되는 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발에는 좀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두 발에 딱 보면은 이게 발이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척추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까지. 그래서 이 척추 부분에 그리고 이 간이나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 부위를 탁탁 체크해 보면 예를 뒤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저 발 뒤꿈치 좀 더 나가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자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나 리플렉스 169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킬레스건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발 마사지가 뒤에 아킬레스건 잡아주는 발 마사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을 잡아주면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이 아킬레스건이 많이 아프냐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오래 서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힐을 많이 신는다든지 또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발 마사지기가 10분인데 한 5분 정도 하면, 처음에는 강으로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저도.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약으로 줄였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 아킬레스건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발 마사지기를 달려고 하면 또 아킬레스건이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발 마사지샵에 가서 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격도 1회 한 3, 4만 원 하거든요. 이제 해운대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발 마사지 샵이 있는데, 이제 스폰서님하고 한번 가서 발 마사지를 받는데 정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해주는 발 마사지처럼 진짜 발끝까지 손으로 만지듯이. 그리고 발등은 굉장히 미세한 어떤 그 자잘한 어떤 뼈와 이런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발등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기의 어떤 압을 이용해서 그 발등까지도 정말 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리플렉스 16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게 되면 이제 뭐 그 수면이라든가, 우리가 발에는 수면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론 이게 의료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리가 이번에 제가 내셔널 컨벤션을 갔다 오면서 그 전에 이제 국제영화제가 이제 폐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국제영화제는
아무나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국제영화제는 한국 아메이가 이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글로벌 아메이가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리 밑에 보면 국제영화제 보면 로고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중에 남편분이 이번에 이제 그 남포동에 그 영화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영화의 어떤 퀴즈를 내면서 탑10 안에 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전부 다 아티스트리인 거예요. 왜? 아티스트리가 다이아몬드 스폰인 거죠. 국제영화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덕 디보스 회장님이랑 스티브 벤넨 회장님이 방한을 하셔서 실제로 한국 아메이가 생기면서 최초로 두 분이 방한을 하시게 됐고, 저 뒤에 있는 이제 게 포토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누핀을 성취하신 분들이 이 포토존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실은 저는 그 포토존에 보면 그 제가 이제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거든요. 요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포토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메 사업은 도대체 뭘까? 일반의 보통의 사람들이 저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쓰는 그 영화제의 포토존에 우리가 서서 드레스를 입고 서서 그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레드 카펫을 밟고 저는 정말 아메를 사실 돈을 벌려고 왔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많은 리더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메이는 돈 뒤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돈 벌려고 왔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지?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정말 90이 됐을 때도 저 포토존에 서 있을 수 있고 저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으면서 저 관중석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저 레드카펫을 밟는 저분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노를 상상하게 되고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아메의 가치가 뭔가 하는 것들을 저는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핫한 제품이죠. 엘사.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두피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헤어샵 같은 데 가도 실제로 두피케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먹고 쓰고 바르는 토탈 케어를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두피 케어를 할 때 뭐 스캘프 케어 정도 하는 거. 근데 실제로 뭡니까? 우리 이 스페셜 케어는 자, 두피에 좋은 식품을 먹고 그 다음에 두피에 좋은 스캘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엘사.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엘사 제품들이 굉장히 시중에 엘사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써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엘사 제품을 썼을 때 머리가 굉장히 가늘었던 사람들이 힘이 있어지고 굵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머리가 약간 없던 분들이 머리가 난다든지 그게 불과 뭐 1년, 2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3개월, 6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 뭐 레이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차별화되지만 실제로 써보면 알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 아닌데 하신다더라도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약해지고 두피가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미리 써주시면 항상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산을 쓰면 늦잖아요. 그 전에 써주시면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또 디플렉스. 이 제품은 제가 써보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되게 얇고 조금 이렇게 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좀 건조한 모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 두피를 케어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피는 밭에 나는 거잖아요. 그 밭이 좋아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에 뿌린 모발에 뿌리는 단백질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은 실제로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제품.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 모발을 단백질로 코팅을 해서 반짝반짝하고 풍성하고 탄력 있는 모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부에도 디바이스를 쓰잖아요. 그 디바이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고가의 좋은 안티에이징 라인을 쓰면서
피부에 그냥 손으로 바르는 거랑 디바이스를 쓰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디바이스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피부과에서 받는 어떤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에 어떤 수십 번, 수백 번의 어떤 그 침투를 통해서 그냥 바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내는 안티에이징을 극대화시키는 게 디바이스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플렉스도 우리가 두피에 바르는 거, 그 다음 모발에 바르는 거를 그냥 우리가 트리플렉스가 없이 쓰는 거하고 실제로 이 디바이스를 쓰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제품 공기청정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랍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라잖아요.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잘 먹는데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공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황사도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매일경제에 나왔던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기농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옆 농장에서 농약을 뿌리면 뭐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뉴트리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농장과 농장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유기농이 가능한 우리나라는 유기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듯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남편이 새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 비염이 굉장히 심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염의 한 80%의 원인은 집진드기거든요. 집진드기는 어디에 사냐면 단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먼지에 기생을 해갖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빌려줬더니만 집에 있을 때는 콧물이 안 나는데 밖에 나가면 콧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구매를 하셨는데 이 우리 공기청정기가 이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물. 우리 이제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아메가 정수기 회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정수기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일본이 굉장히 물이 깐깐한 나라인데 섬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데스크탑,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용 정수기로는 일본에서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수기가 이 이스프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에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식품을 더블엑스를 먹는다고 해서 섭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좋은 물이라는 거는, 물은 원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물에, 사실 우리 식물에 물만 줘도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건붕어도 물만 줘도 건붕어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뭐 우리 건붕어 이렇게 키우는 쪽에 가면 정수기 물 주지 말라거든요. 왜냐하면 정수기 안에 싹 다 걸렸잖아요. 그 안에 미네랄이나 영양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류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에 있는 오염물질만 딱 빼고 물에 있는 영양소는 그대로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도 없습니다. 차가운 물도 없습니다. 뜨거운 물은 왜요? 사람들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없다고 사람들이 암의 정수기에 대한 불편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자, 뜨거운 물을 하려고 하면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정수기를 바꾸고 전기세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싸졌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물은 그냥 그때 딱 데우면 되는데 어때요? 계속 뜨거운 물이 보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오염물질은 딱 제거하고 정말 물에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정수기의 본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편리한 물보다는 좋은 물, 우리 몸에 유익한 물을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드는 기술 이스프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퀸, 이거는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요리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이 냄비 때문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똑같은 지금 이 냄비에 나오는 이 재료를 냄비에 넣었을 때 우리가 일반 냄비를 쓰시게 되면은 영양소가 이렇게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킨에 사용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양소가 거의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키는 편리함을 넘어서서 영양소를 우리가 식물에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크라운 엠버서더가 아메삽을 하게 된 계기가 본인의 아이가 이제 불치병 천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받고 이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면역이 올라가야 되니까 잘 먹여야 된다 해서 이제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좋은 재료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영양소가 파괴 안 되는 조리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만난 게 아메이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서 아이 병이 호전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어딘가 해서 알아보게 되면서 아메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갔다는 제가 이제 어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기농이다 뭐다 해서 재료는 굉장히 좋은 거 쓰면서 실제로 조리 도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홈. 자, 아메이홈은 여기 보면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얼룩을 지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지구의 어떤 그 오염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떤 이제 책을 보니까 그때 TV EBS인가 이제 프로를 봤을 때 어떤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굉장히 노학자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구는 95%밖에 지금 안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남극이나 북극이 빙하가 이제 녹기 시작했고 굉장히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극에 북극에 제품이 들어간다는 게 특히 세제가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거나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보류가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근데 아메 세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도 이 세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메이에 나오는 모든 세제들은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98%는 분해가 되고 2%는 자정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전부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기업으로는 두 번째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환경 프로그램상은 단지 이 제품이 환경에 해가 안 되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평가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30년 동안에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폐기될 때까지 환경에 해가 되거나 인간에 해가 되면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기업의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지 잘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만 살다 갈 지구가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 제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1차, 2차, 3차의 어떤 혁명 시대를 지나온 것 같아요. 1차는 이제 농경사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시대. 2차는 공업,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됐던 시대. 3차는 정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부자가 됐던 이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카카오톡 많이 보시죠. 자,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 음식점과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음식을 만들지는 않지만은 이 먹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의 회원들, 많은 회원들이 카톡에 있잖아요. 카톡이 공짜 문자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컨텐츠, 카톡이 직접 만들지 않는 전부 다 따로 이제 회사들이 있는 거죠. 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 회원들을 연결시키면서 기업 가치가 100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10조.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델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한다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일이다, 혹은 뭐 사람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메는 어떻습니까? 아메라는 회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 이런 고품질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게 뭐냐? 바로 ABO, 나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플랫폼. 그래서 아메이를 전달할 때 저희가 물건을 파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카톡이나 배달의 민족의 어떤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이 아메이가 나눠주는 35%는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저희가 아메이는 직거래를 한 회사입니다. 자, 바로 우리에게 직거래를 한 회사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광고 유통비가 한 80% 정도가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동네 슈퍼 안 가잖아요. 어디 가냐면 전부 다 할인점이나 홈쇼핑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생필품을 뭐 동네 소매점에 가서 슈퍼에 가서 사거나 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마트에 가거나 소비는 뭡니까? 지출인 거죠. 근데 아메이는 자, 내가 생필품을 아메이 마트로 바꾸게 되면 소비가 뭐가 되느냐? 나에게 소득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광고 유통을 하지 않고요. 이 중간에 이 35%를 누구한테 준다?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죠. 자, 당신이 뭘 했을 때 내가 아메이마트의 제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좋으면 어때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메이로. 그렇게 되면 내가 35%의 이 캐시백을, 이 광고비를 제가 받아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의 배달의 민족이나 카톡도 똑같은 어떤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회원이 되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혜택이 뭐냐면 자, 100% 만족 보증.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환불을 해준다는. 그 다음에 캐시백. 자, 35%의 캐시백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5%가 나에게 40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저희가 하는 이유는 상속이 되고 연금이 되고 평생 저만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여행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이 되는 혜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케이 마트를 바꾸는 일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마트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마트를 바꿔보면 자, 제가요 한 20만 점을 쓰고 그 다음에 AB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어차피 제품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메이 마트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혼자 20만 원 쓸 수도 있고요. 이분은 자기는 10만 원 쓰고 주위 사람들하고 공동 구매를 해서 20만 원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이 마트를 알리신 분도 2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전체가 80만 원이에요. 80. 자, 전체가 80이죠. 80은 자, 뒤에서부터 할게요. 자, 20만 점은 6%. 그 다음에 이 사람도 20만 점은 6% 받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 20, 20이니까 36,000원에서 각자 12,000원을 떼고 나면 24,000원을 이분이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48,000원에서 요분이 가져가셔야 될 36,000원 빼고 나니까 12,000원을 S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설명을 하게 되면 S가 항상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착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력순이 아니고. 그런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아메이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아메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S는 한 번 아메이를 얘기하고 이 사람은 광고를 2번 했기 때문에 나가 소득이 많은 이유가 24,000원. 많은 이유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이렇게 수입이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아메이는 마트를 바꾸는 일이구나 해서 나가 자, 마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내 주위 세 사람에게 자, 아메이에 대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마트를 바꿀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3%씩 20만 점씩 쓰고 그 다음에 저도 쓰고 저희 주위 사람들하고 또 알렸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자, 120만 점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3%씩 다 나눠주고 제가 가져가는 돈은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아메이는 뭐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아이를 키워가며 짜투리 시간에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한번 벌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들도 처음에는 소비자로 있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과 함께 또 아메이를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 정도가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사업을 전해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소득이 한 추가 소득은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한 6개월 정도만 하셔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분들도 100만 원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아메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소득이 되면 이제 SP라는 핀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을 한 번 하게 되면 SP 월 3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하게 되면 GP, 6번을 하게 되면 이제 플래티늄, 12번을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소득은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가 되고요. 플래티늄이 되면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되고 또 상속이 되고 해외여행의 어떤 기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얼마나 많이 성공시켰느냐가 사실 잣대가 되고요. 상대를 먼저 윈시켜야 내가 윈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저희가 설명을 해보면 아메 사업은 6명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2명만 제가 1000만 점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했을 때 저는 사파이어가 되고요. 연봉은 6천에서 7천. 그 다음에 3명을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은 8천에서 1억. 자, 6명을 다 1000의 네트워크로 만들었을 때 1억 5천. 이렇게 해서 월 1000에 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이아몬드라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많은 어떤, 그래서 아메의 소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월 1000이야. 나는 500이야. 나는 300이야. 아니면 우리 조성윤 뭐 저번에 이렇게 내셔널 컨벤션에 나왔던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데 실제로 소득이 한 8억 정도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소득을 내가 결정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누군가가 내 소득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을 보시면 브론즈 같은 경우에 아까 한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거 6개월이면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소득이죠. 그 다음 파운더스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인으로 보자면 한 14% 안에 들어가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소득. 근데 아메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거는 한 2년, 3년 정도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우리가 직장인 4% 안에 들어가는 8천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소득.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1억 8천 정도. 직장인 상위의 한 0.5%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때요? 정말 주수입이 될 수 있는 소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원암의 사업을 하는 이유가 프리덤입니다. 자유. 정말 재정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해운대에 LCT도 살고 싶고 우리 스폰서님이 살고 계시는 제니스도 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거주 이전에 이주의 자유가 있지만 저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제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우리가 돈만 많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의 사업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과 시간이 해결이 되면은 정말 각자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메 사업은 내가 꿈을 이루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꿈을 이룬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꿈을 꾸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